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현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유선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요. 바로 KTC K501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그 저가 유선 카드 단말기부터 굉장히 고가인 유선 카드 단말기까지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유선 카드 단말기는요, KTC K501 모델은 최고의 고가의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죠.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카드 결제와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 집계, 그리고 비대면 결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알면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키인 승인과 전화 승인이 가능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TC K501 모델은 포스와 연동해서 프린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 프로그램인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의 민족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유선 카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영상으로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체 카드 단말기 포스 TV를 통해서 많은 그 분들이 유선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구매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품질 좋은 제품만을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 TV 대표 현기란입니다. 시중에는 고가부터 저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유선 카드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유선 카드 단말기는 코세스 벤이고요. KTC K501 모델인데요. 최고의 고가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값어치를 하겠죠. KTC K501 모델의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선 카드 단말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선이 3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여기에는 전원선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여기 랜이라고 쓰여 있죠.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랜선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랜선은 공유기나 인터넷 모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핀패드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번째는요, 여기 핀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인패드죠. 5만원 이상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여기에 고객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를 누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사인패드입니다. 이 사인패드는 간단하게 이 핀패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쪽에. 자, 불이 들어왔죠. 연결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는 포스기하고도 연동이 되는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배달의 민족 프로그램을 깔고 영수증 프린터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두리는 하얀색이고요. 이쪽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화면 이쪽 바탕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얀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말기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누르면 뚜껑이 열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용량 영수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용지 넣어달라고 지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삑삑거리죠. 자, 용기는 넣는 방법은 그냥 넣고요.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여기에 뭐 꽂거나 여기에 꽂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지를 밖으로 빼세요. 많이 빼도 되고 이렇게 적게 빼도 되고요. 또는 많이 빼도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닫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쪽과 이쪽을 잡고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커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용지를 잘 보면요. 한쪽은 글씨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백지죠. 한쪽은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백지인데 용지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겼을 때 백지가 본인을 보면 올바르게 용지를 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지 교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카드는요, 이걸로 결제합니다. 이 아이스칩으로요. 이렇게. 이 아이스칩으로 결제를 하는데, 자, 어떻게 결제하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IC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투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스칩이 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아이스칩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하고 깊숙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삑 소리가 나면서 금액을 누르라고 나오죠. 이렇게. 금액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2,500원. 자, I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게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결제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이게 맞죠? 자, 카드 번호가 안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읽히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금액을 누르세요. 자, 이제는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얘가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예,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아이스칩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이 기계가 잘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용지가 한 장밖에 안 나왔는데요. 용지가 원래 2장 나오는 게 맞죠? 제가 용지를 한번 해볼게요. 용지 세팅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용지 세팅은 용지 농도 설정 여기 있죠. 좀 높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용지를. 그 다음에 용지 신용전표 설정 14번이죠. 자, 전자서명전표 2장으로 해야 되겠죠. 1번 전화 능력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승인 번호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요, 여기 취소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파란색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정말 많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직전 취소. 마지막에 결제한 건 직전 취소에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롯데카드고요. 번호가 나와 있죠? 카드 번호, 롯데카드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금액 맞습니다. 금액이 지금 2,500원 맞죠? 진행 1번.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 용구를 출력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고객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그러면 뭐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영수증 드릴까요? 아, 필요 없어요? 그러면 2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장은 가맹점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죠. 앞에 2,500원. 자,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도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이걸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에 결제한 손님은 직전 취소해서 한다. 마지막에 결제한 손님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 전에 결제했던 손님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직전이든 그 전이든 신용 취소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이거는요, 이 아이스칩이 망가졌습니다. 아이스칩이 망가지면
이 카드 단말기가 읽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자, 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IC카드 에러 이렇게 뜨죠.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카드를 빼신 다음에 이걸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이게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로라도 결제를 하라고 얘가 지금 기계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표시대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죠?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이 표시 있죠. 여기 표시. 이 표시대로 이렇게 하시고, 맞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자, 보세요. 뜨죠?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IC카드 에러, MS로 전환을 합니다. 뜨죠? 그러면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이 멘트가 나왔을 때 카드를 빼시고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자, 이 표시 맞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거 맞죠? 마그네틱이 여기에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힙니다. 됐죠? 2,500원 해볼게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할게요. 그럼 2장 나오겠죠. 고객용거 1장하고 가맹점용거 1장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취소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취소를 누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이죠. 그럼 직전 취소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1번 신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직전 취소잖아요. 마지막에 결제한 거는 직전이니까 이게 직전 취소 3번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에서 해도 돼요. 근데 좀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볼게요. 원거래 일자. 원거래 일자라는 건 뭐예요? 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이거죠. 자, 방금 오늘 결제한 거니까 9월 12일 맞죠? 입력하시고요.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여기 나와 있어요.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8자리입니다.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13, 145 이렇게 입력. 총 금액 얼마였어요? 2,500원이죠?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자, 카드를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고장났으니까 MS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빼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방향을 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읽히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빨리 읽히면 돼요. 자, 이렇게 취소가 되죠.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IS칩이 망가졌을 때 옆으로 읽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자, 볼게요. 설명 잘 드릴게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해요. 이 마그네틱에 모든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잡고 옆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맞죠? 이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밑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마그네틱을 잡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안 되겠죠. 그것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S칩이 망가졌을 때 옆으로 읽혀라. 그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취소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취소를 눌렀을 때 마지막에 결제한 손님은 직전 취소. 그 전에 결제했던 손님들은 신용 취소해서 취소한다 라는 거 배웠고요. 근데 마지막이든 그 전에 결제했던 1번에서 해도 됩니다. 1번에서 해도 돼요. 자, 한번 결제해 볼게요. 자, 4,000원짜리 결제해 볼게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용 거 출력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겠죠. 한 장 나옵니다. 이 단말기는 올라오는 속도도 굉장히 조용하죠. 자, 또 한 장 결제 한번 해볼게요. 3,000원. 자, 출력하지 않을게요. 고객용 거 2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여기 두 개를 제가 결제를 해봤는데요. 두 개를 결제해봤죠. 마지막에 결제한 건 바로 3,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건 4,000원이죠. 그러면 자, 어떻게 제가 취소한다고 그랬냐면 3,000원짜리가 마지막이니까 취소 버튼 누른 다음에 어디에서 해야 돼요? 마지막 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3번 직전 취소 하면 되겠죠. 자, 3,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든 그 전이든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든 그 전에 결제했던 카드든 다 1번에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3,000원짜리하고 4,000원짜리 다 1번에서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원거래 일자라는 건 뭐냐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결제했다 하면 이 지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22년 0911. 어제면 11이겠죠. 오늘이니까 12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지움을 통해서 이 숫자를,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움을 통해서요.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8자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 3,000원짜리인가요? 아까 마지막 결제했던 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죠. 승인번호 209692226 맞죠? 입력. 총 금액은 3,000원. 3만원이네요. 지음하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삽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카드를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카드를 이렇게 밑으로 넣으면 돼요. 근데 고객이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카드 번호를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올 필요는 없다. 이때 카드를 삽입해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넣어볼게요. 자, 취소됐죠. 고객용 전표 출력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취소했습니다. 자, 3,000원짜리가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0원짜리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요, 제가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먼저 취소를 누른 다음에, 자, 1번 신용 취소죠. 1번. 자, 원거래 일자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오늘 결제했죠? 맞으면 입력. 승인번호 눌러볼게요. 승인번호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영수증을 잊어버리면요. 승인번호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이 용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승인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 단말기 업체는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거래 내역들에 대한 승인번호도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다시 취소 한번 해볼게요. 1번 신용 취소. 자, 원거래 일자 맞죠? 그럼 입력하시고요.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6699 7225. 자, 총액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삽입하세요. 이때 카드를 그분이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귀찮잖아요. 그럼 카드 번호를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이제 가리고 체크카드니까요. 체크카드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릴게요. 일단 34 네. 자, 그 다음 유효기간 누르면 되겠죠. 자, 전표. 자, 취소됐죠. 이렇게 카드를 입력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페이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삼성페이인데요. 삼성페이를 결제하는 방법은 이쪽에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이게. 스마트폰 바닥을, 이게 카메라에 있는 부분이 바닥이죠.
여기다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금액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끝나죠. 네, 삼성페이 결제된 겁니다. 자, 취소해볼게요. 삼성페이. 자, 취소. 자,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그죠? 그러면 3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전 취소는 3번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1번 신용 취소에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직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맞죠? 삼성카드고 카드 번호, 그 다음에 금액, 진행 1번.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2번. 이렇게 직전 취소는 카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취소해서 신용 취소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카드를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카드를 가지고 와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넣어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카드 번호를 물어봐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냥 그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페이니까 삼성페이는 여기다 아까 댔지만 여기다 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보통 여기다 대려면 고객님의 스마트폰을 건네 받아서 대야 되죠.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보통 이 핀패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고객님 앞으로 향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고객이 여기다 대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고객이 여기에다 대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럴 때 가맹점 대표님은 이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있죠. 신용 승인을 눌러요. 그리고 금액을 먼저 누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뜨냐면요. 페이 결제 대기 중입니다. 휴대폰을 대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 대면 돼요. 스마트폰 바닥을 여기다 이렇게 대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페이 결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그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고객이 여기다가 자기의 스마트폰 바닥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맹점 대표님은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에서 1번 그 다음에 금액 3만 원 그리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다가 고객이 자기의 스마트폰 바닥을 여기다 대면 돼요. 이쪽에. 이렇게 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삼성페이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금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현금을 누르면 확대를 해볼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걸 많이 쓰죠. 두 가지만.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고요. 사업자 지출증 비용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번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 자, 현금 영수증은 그러면 여기 현금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이게 현금을 누르는데요. 그럼 언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요. 현금으로 계산한 사람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객분이 10만 원어치 어떤 물건을 샀어요. 현금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아마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현금 영수증 해주십시오라고. 고객님이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가맹점 대표님은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돼요.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 해드릴까요? 예, 소비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1번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 그분이 10만 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자, 현금, 소비자 소득공제. 자, 금액. 알 수 없는 명령 확인 후 다시 거래하세요. 뭐지? 잠깐만요. 현금, 소비자 소득공제.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럴 일은 없는데 뭐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알 수 없는 명령 확인 후 다시 거래하세요. 이게 좀 뭐 단말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그러나요? 이것도 그러네요. 제가 아까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기계에 어떤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체를 하고 다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멀티패드를, 이 사인 패드를 제가 바꿨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 현금을 누른 다음에 일반 소비자 소득공제죠.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2,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잘못 누를 때는 이 지움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친절하게. 고객은 여기다가 이제 자기 사인패드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득공제죠. 소득공제,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현금을 누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는 1번이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휴대폰이나 주민번호를 누르면 돼요. 자, 소득공제는 그렇게 발행을 하면 되겠고요.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 취소 누르면 됩니다. 자, 1번과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취소하고 3번 직전 취소는 신용카드를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거고요. 자, 2번 현금 영수증이 바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2번. 자, 소비자였죠. 자, 거래 취소죠. 1번. 자, 날짜죠. 언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느냐. 오늘 맞죠? 9월 12일. 자, 만약에 어제 했으면 이 지움을 통해서 여기 지움 있죠? 지워지죠. 이렇게 0911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승인번호. 자,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도, 그 다음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도 다 승인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여기 승인번호는 8자리죠. 13010 965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2,000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누르라고 하죠. 고객이 눌러도 되겠지만 고객한테 물어봐도 되죠. 물어봐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누르면 여기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죠. 사업자 지출증빙은 어떤 거냐면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님도 사업하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2번. 자,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사업자 번호 누르라고 하죠. 네,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겠죠. 사업자 현금 영수증을 눌러서 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주는 행위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으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계라는 버튼도 있어요. 집계라는 거는 이제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과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발행한 현금 영수증과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일이죠. 당일 집계도, 일일 집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세팅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간을 세팅을 해서 할 수도 있다.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 집계 있죠? 집계를 누른 다음에요. 단말기 집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여기 보면 입금 예정 내역도 있네요. 이거 중요한 기능인데. 참, 이런 입금 예정 내역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단말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말기 집계 내역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라는 건 뭐냐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결제한 신용카드하고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한꺼번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금 영수증만 보겠다고 하면 2번이고 신용카드만 보겠다고 하면 1번이에요. 그럼 6번 전체로 한번 볼까요? 자, 일별 집계 나오고 기간별 집계 나오죠? 1번. 자, 여기서 이제 어제면 12일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뭐 09, 9일 걸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1일 집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일이니까. 자, 이렇게 빵원이죠. 그죠? 아, 400원짜리 하나 있나요? 승인 금액이 예.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권은 25,500원을 결제했고 취소도 25,500원 했죠. 그죠? 현금 IC는 없고 현금 거래가 2건 있었고요. 그죠? 한 건 있네요. 한 건. 일반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 하나 발행했네요. 제가 아까 현금 거래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계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인세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제인세입니다. 0번. 이 제인세를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제인세. 영수증이 올라오다가 말았을 때 영수증을 또 손님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인세를 누르면 마지막 것만 제인세가 됩니다. 볼까요? 자, 이거 제인세 입력이죠. 1번. 마이너스 2,000원짜리 1번 해볼게요. 아, 입력이네요. 그럼 제인세가 이렇게 되죠. 제인세 기능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용. 이 신용이라는 거는, 아까 그 삼성페이를 여기다 결제할 때, 이 사인패드에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제가 신용을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할부 개월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 고객의 카드사가 어디 카드사인지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용 기능입니다. 삼성페이 결제할 때 이 사인패드로 삼성페이 결제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신용을 누른 다음에 여기 신용 승인 있죠?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고 할 때 여기다가 이제 고객의 그 카드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 번호를 눌러준 다음에요. 개월수를 눌러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개월수는 일시불이면 입력이죠.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 불가 카드죠. 아무거나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을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은 전화 등록. 전화 등록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하나는 전화 등록에서 합니다. 그 나머지 카드는 다 1번에서 신용 승인을 살 수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카드 번호, 그리고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알면 그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현대하고 하나는 2번에서 합니다. 현대하고 하나는 2번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1번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마쳤고요. 수많은 단말기 중에서 이 카드 단말기가 가장 기능이 다양하고 그리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최대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